당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여기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 S큐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디어 제품 구현을 위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될 경남대학교 이학성 교수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시제품 설계를 위해서 캐드캠에 대한 역할, 캐드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아이디어 제품 구현을 위한 시제품을 설계하기 전 준비해야 될 아이디어, 기능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본격적인 어떤 시제품 설계 및 제작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그 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시제품을 제작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나는 키워드를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 방법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 때 제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설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첫 번째 강의 시간의 내용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료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료를 뭘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품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구하는 방법 어딘지, 어디에 그런 부품들이 있는지, 인터넷 사이트는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실제 구매할 수 없는 그러한 부품들을 가공을 할 건데, 제작을 할 건데 어떻게 가공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아마 그것도 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법입니다. 많은 시제품을 제작하다 보면 제작 방법에 따라서 사용할 장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레이저 커팅기, 그 다음에 목공 장비들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조립하고 제작 하는 과정에서 공차의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립에 대한 방법, 순서,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위한 어떤 부품을 생각하는, 제작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키워드를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제품을 제작 기술을 보유 여부, 제작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작 방법이라든가 방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몰라서 헤매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다니시겠죠.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메이커스페이스에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학에 있을 수도 있고 기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으로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걸 잘 만드는 기업. 그렇지만은 그랬을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에서 그거를 갖다가 너무 사소한, 아니면 조그만 어떤 비용이 그렇게 크게 이득이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을 안 해준다든가, 그걸 못 해주겠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아이디어 제품을 찾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하고 유사한 어떤 제품을 찾아서 그 제품을 개조해서 어떤 개선해서 만들려고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작 방향이라든가 방법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조금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는 조금 많이 알고 있는 분이시죠. 자기가 만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지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지만은, 특히 장비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을 해서 직접 만들 수가 없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 과정에서 막힌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들이 한계가 있을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메이커들은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기술을 다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설계라든가 제작을 잘 알고 있지만은 전기라든가 전자라든가 제어라든가 프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 이런 제작 과정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제품 기능을 업화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끝냈는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상품화시키고 좀 더 잘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기능을 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보다면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보다는 좀 더 나은 업체를 찾거나 방법을 찾아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지원했던 어떤 사례들입니다. 요 밑에 요 두 개를 보시면 요거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컨셉을 그러니까 프로토를 만들어주고 실제 요거는 제품까지 만들어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만 있었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유사한 아이디어. 요거 같은 경우는 해외에는 이런 유사한 제품이 있었는데 이 유사한 제품의 기능을 완전 다른 형태로 제품을 제작의 방향이나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 분이 아이디어와 어느 정도 왼쪽 거는 어느 정도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어느 쪽들은 설계까지도 가능한데 설계가 좀 부족을 해서 좀 더 설계까지 지원해 준 경우 그리고 장비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는 요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은 이러한 어떤 프로토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 제품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요걸 보시면 요렇게 앞에 있는 3D 프린터 그다음에 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런 설계가 조금 안 되고 이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또 지원을 해주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어떤 아이디어 제품을 시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라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기업을 찾아갔을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 아이디어만 그냥 가시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지고 가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작의 방향이나 방법까지를 가져가시는 게 소통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의사전달이 편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작을 위해서 가실 때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어떻게 가시는 게 좋느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방안인데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시는 방법에는 직접 제작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외주 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제작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료를 어디서 구매하는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직접 설계하실 수도 있고 부품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 조립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리고 제작 장비도 일정한 부분 가지고 계시고 도구도 보유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재료 구매처, 구매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직접 제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찾아온 분들 중에 이 정도까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기업에서 제조업을 좀 했던 분이나 가능한 건데 갓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원래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직접 제작이 많이 힘든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직접 제작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실질로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창업자들 자기가 이런 제조업에 많이 종사를 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조금 자기가 했던 일과 상관이 없는 다른 쪽에 창업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 시제품을 제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좋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술의 한계에 많이 빠집니다. 뭐 소위 이야기해서 요즘에 뭐 달나라도 가고 그 다음에 화성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보유가 됐는데 못 만들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은 한계성이 좀 있겠죠.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다 아니면 메이커들은 자기 기술이 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이상은 안 될 거란 생각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걸 뛰어넘으셔야지 되는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술의 한계를 좀 느끼시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전문가라는 이런 걸 많이 찾으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제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장비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를 하나 가공해야 되겠네. 그러려 그러면 나무를 잘라야 되네. 뭐 테이블소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옆에 약간 필렛처럼 둥근 모서리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트리머가 필요할 거고요. 하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부품을 하나 제작을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부품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 부품을 제작하는 방법은 3D 프린터밖에 없네. 3D 프린터 구매할 거고 그 다음에 아크릴 커팅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또 레이저 커팅을 구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직접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술 확보가 되고요, 보유가 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자기가 부족한 부분도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를 찾아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기술 확보가 되고 그 기술이 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주 제작입니다. 외주 제작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갓 창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외주 제작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이디어만 있고 실질적으로 제작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주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외주 제작에 대한 기술 부족뿐만 아니라 부품을 가공하는 방법, 재료의 구매 방법, 뭐 이런 경우에 모르는 경우에 이게 외주를 처리해야 될 거고요. 특히 자기가 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나는 제어 프로그램 잘하는데 실제 기계를 설계하지 못한다. 나는 실제로 제어는 잘하는데 이걸 갖다가 부품을 갖다가 가공하는 방법이라든가 금형을 위해 생산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주 제작을 맡게 되실 거고요. 특히 뭐 제작 장비가 미보유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장비가 늘어나는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작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실제 외주 제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또 장비 사양이 맞지 않은 경우, 뭐 크기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맞지 않은 경우, 3D 프린터가 있는데 내가 제작할 거는 일반 FDM 방식이 아닌 SLS 방식으로 해서 좀 존경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외주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에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주 제작의 어떤 단점들도 있습니다. 외주 제작 같은 경우는 특히 좋은 장비나 좋은 기술을 가진 외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맞추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내가 주는 일 외에도 그 회사는 다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일을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술이 뛰어난 업체에서 제작하기보다는 조금 뭐 기술이 좀 떨어지는 업체에서 제작할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례는 결국 외주업체가 곧 그 제품을 만드는 어떤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기술이 확보가 안 됩니다. 다 맡겨버리면 외주를 처리하면서도 그 외주업체와 서로 긴밀하게 회의를 하면서 만드는 방법도 파악을 하시면서 기술을 확보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외주만 처리하시고 나중에 제품이 잘 나왔니 안 나왔니 이렇게만 결론을 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기 기술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용이 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개발비가 외주업체는 어쩔 수 없이 좀 달라는 대로 금액을 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주 제작을 하게 되면 자기는 어떤 관리만 하고 실제 외주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투자가 가능한 거죠. 시간 투자가 가능한 거죠.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마케팅이라든가 시장 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더 투자를 해서 아니면 특허라든가 뭐 다른 기술을 더 투자를 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창업자거나 아니면 뭘 만들 때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직접 제작과 외주 제작을 조금 겸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분을 드리냐면 직접 제작 중에서도 프로토타입 정도는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고 그 외에 실제 기능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설계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방법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되면 기초 설계, 그러니까 프로토를 설계를 해보게 되면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다음 형성을 어떻게 할 건지,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감이 오게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감을 잡으셔가지고 외주업체와 상의를 해서 시제품을 만드시고 기능을 업한다든가 개선 설계를 하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앞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조금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죠. 이거는 생활 속의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정해진 상황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개선하는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고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제작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아이템이 선정이 된 상태에서 바로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간단하게 뭐 만들 수 있는 거는 프로토타입을 한번 제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완벽한 어떤 기능이 구현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기능과 테스트의 과정, 그다음에 제품화의 가능성, 그다음 작동, 뭐 크기, 형상 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 프로토타입 보통 시제품을 프로토타입이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로토는 시제품보다는 좀 더 전 단계의 제품을 갖다 프로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제품이 나오겠죠. 1차 시제품, 2차 시제품, 완성품이 나오게 될 텐데, 이 1차 시제품부터는 만약에 자기가 여건이 되면 자기 내부에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외주와 아니면 직접 제작을 서로 겸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프로토 제작이 끝났으면 어느 정도 크기라든 형상이라든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기능 개선이라든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때 반드시 성능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등을 감안한 최적 설계를 이루어져서 1차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제품 같은 경우는 1차 한번 만들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개선하게 되고요. 원가 절감이라든가 양산화를 위한 아니면 사업화를 위한 그러한 구체적인 설계로서 시제품을 또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프로토타입까지는 직접 한번 제작에 참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제품부터는 직접 제작과 외주 제작을 좀 겸해서 만약에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쪽만 많이 매달리지 마시고요. 과제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뭐 과제라든가 아니면 좋은 어떤 뭐 마케팅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했던 하나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시각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이렇게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조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재활용 분리 시 재활용품을 버릴 위치가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는 어떤 문제를 정의했었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아이템을 선정을 했었죠.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모양, 병은 병 모양, 그다음 페이퍼는 페이퍼 모양, 그다음 캔은 캔 모양대로 이렇게 쓰레기통을 만들면 멀리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할 때 그냥 스케치를 한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제품들을 좀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지금 뭐 어디에 뭐 도로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있는 쓰레기통을 쭉 내용을 검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어떤 쓰레기통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글자로 적어 놓은 데도 있고요. 요건 홍콩의 사례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로서 재활용 분리수거 아니면 일반 쓰레기 이렇게 분리도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도 글자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제품에 대해 이렇게 형상화된 어떤 시각화된 어떤 그런 쓰레기통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럼 디자인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제 요까지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거고, 만약에 요까지가 구체화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뭐라 그래서 모겁 프로타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타입의 이제 설계를 이제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미적인 디자인입니다. 미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실제 제품,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실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한 미적인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 실제 제작을 위한 이런 공학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학적인 디자인이 끝나고 나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되면 크게도 만들어 될 거고. 이게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실제품 크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실제품 크기로 넘어가는 거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1차 시제품 양산화를 위해서 GRP 성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도 다 했었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발생되느냐? 그 업체가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디어는 요까지 내놓고요. 디자인 등록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은 확보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 양산하는 업체 사정에 따라서 실패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거는 충분히 양산을 하기 위한 어떤 제품 제작이 됐을 가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 소재 성형이라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이걸 하고 난 이후에 몇 년 이후에 대구에서 만들었던 재활용 분리 쓰레기 합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죠. 그렇지만 디자인은 다른 형태로 개발이 됐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시제품을 만들려고 오시는 분하고 만나보고,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기술 의뢰나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전문가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창업자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앞에처럼 앞에 보신 바와 것처럼 이런 걸 그냥 보여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까지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많은 힘듦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재활용 분리수거의 어떤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시장성도 검토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설계도 해야 될 거고, 프로토타입도 제작해야 될 거고, 시제품 제작해야 될 거고, 양산화 방법도 제작을, 이런 고민을 쭉 다 해야 되시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제작을 하신다면 이 내용을 알고 직접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제작하기 위해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주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들여서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A라는 거를 만들고 싶은데 외접시에서 B라는 걸 만들 수가 있고요.
소통이 잘 되면 A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외주 옵션에서는 A1, A2, A3의 좋은 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제작자거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생각했던 내용을 얼만큼 잘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줄 거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강의해 드릴 내용들 중에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 아니면 뭐 그런 내용을 그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면이라는 겁니다. 도면. 자, 내가 이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외주업체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말로써 전달하면 뭐 캔 모양의 쓰레기통이고요. 플라스틱 병은 봉 모양의 쓰레기통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외주업체가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처음부터 스케치 디자인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과 그다음 의사소통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서로 맞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의견,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의뢰하는 분이 제안하는 사람이 그 제작자한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자료를 우리는 보통 도면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이라면 컴퓨터에서 딱 정형화돼서 잘 그려진 걸 도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고요. 손으로서 스케치된 것들, 그런 것들도 도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도면이라는 것도 이렇게 구체화된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용도, 기능, 형상, 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한 어떤 그러한 설명서도 하나의 어떤 뭐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걸 디자인이라 그러는데 이 디자인을 먼저 하시고요. 이 디자인은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도면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가장 좋겠지만은 글로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 용도, 기능, 형상, 크기 뭐 이런 것도 나타낼 수가 있으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합해서 이렇게 나타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외주업체하고 같이 미팅을 하시고 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시제품을 제작을 하는 방법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접 제작, 외주 제작하기 위해서 기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특징을 분석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하시든지 외주에서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아이템으로 만들고 아이템을 실제 시제품이나 제품으로 만들고 할 때 많은 어떤 전문가들도 만나게 될 거고요. 기업이나 아니면 멘토를 통해서 많은 자문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받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또 개선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던 버려야 될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어떤 입수되는 정보를 어떻게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정리를 해서 잘 이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제품 제작을 강의를 하는데 이 내용을 넣은 거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메이커스페이스 기관이나 전문가를 만났을 때 내용을 여러분들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셔야만이
그분들하고 빨리 의사소통이 되고 잘 만들 수가 있고요. 집덕 만드실 때도 이 내용을 잘 체크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만들고 할지가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작성법은 향후 뭐 어떤 제안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발표자를 만들거나 이럴 때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군은 L양을 좋아하지만 L양은 P군을 좋아한다. 아마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마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K군은 이렇게 L양을 좋아하고요. L양은 P군을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K군은 L양을 좋아하고 P군은 M양을 좋아하지만 M양은 K군을 좋아하고 L양은 P군을 좋아한다. 예, 앞에 내용은 좀 쉬웠는데 이게 좀 복잡해지니까 아마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다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K군은 L양을 좋아한다. 하트로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P군은 M양을 좋아한다. 이렇게 또 표시를 드렸습니다. 뭐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M양은 누굴 좋아합니까? M양은 K군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양은 K군을 좋아한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갑자기 L양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K군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에 글을 쭉 적으면 이 글을 밑에다 붙여야 되지만은 요 그림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L양은 P군을 좋아하지 않는다. X 표시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L양은 K군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글을 갖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정리하실 때 이렇게 글로 쭉 적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키워드와 그 다음 화살표와 여러 가지 문양을 이용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제가 김해시 장유라 적어놨고요. 경남대학교 창원시 마산아프고 그 다음 출근 수업 자동차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걸 보고 뭐 쉽게 이해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일단 첫 번째는 화살표 가리키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김해시 장유라는 뭐 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근하고 수업이 있으니까 요거 되겠죠. 그 다음 요 밑에 내용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나열해서 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김해 장유이고 출근과 수업을 위해 창원시 마산아프고에 있는 경남대학까지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무료 도로로 이용하면 1시간 소요되고 6,000원을 지불하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면 30분이 걸립니다. 예,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경남대학교가 직장이란 것 같고요. 집은 김해시고 그 다음 출근 수업을 위해서 경남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면 30분이 걸리는데 6,000원이 어떤 도로비가 들고 통행료가 들고 1시간 도로를 이용하면 0원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요렇게도 정리하실 수가 있고 요렇게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게 편합니까? 요게 편하죠. 예, 때로는 요 내용을 적으시고 이 내용을 도표로 만드시고 또 이 내용을 또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정리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글로서 다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를 이용을 하거나 이런 표를 이용을 하면 좀 더 내용을 쉽게 빨리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고서를 아니면 제안서를 드리는데 상사한테 드리거나 아니 기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한테 보여드릴 때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문가 이걸 다 읽어보셔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은 요렇게 대략적으로 보게끔 만들어 놓고요. 뭐 전문가가 아니면 기업이 자세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아마 감은 잡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예,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다. 왼쪽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뭐가 지금 타겟이죠. 왼쪽은 소스, 오른쪽은 타겟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밑에 하나 보겠습니다. 마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입니다. 앞에 내용과 비슷하죠.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마산에 출발하는데 시간이 5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화살표가 주고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수강생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은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주고받는 화살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요 밑에는 어떤 전달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화살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가 되겠죠. 자, 시제품 제작 교육 강의를 들으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발굴과 시제품을 제작을 하셔서 창업이나 제품 개발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 개발을 잘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의 어떤 매출에도 참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를 하실 때 글로 쭉 적어 놓으시면 글대로 쭉 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를 나중에 이야기할 수도 바꿔서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화살표가 이제 아래 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밑으로 가면 뭐겠습니까? 다운이고 위로 올라가면 업이겠죠.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한다, 식당을 하게 된다. 우리 식당은 좋은 재료와 재료를 이용해서 좋은 품질의 어떤 음식을 제공하게 되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힘들기 때문에 가격은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만약 기업이다, 아니면 홍보한다. 우리 제품은 원가 절감을 해서 가격을 많이 낮췄고요. 그 대신 다른 기업의 제품들보다는 품질을 월등하게 높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어떤 그런 방향에 따라서 많은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요. 많은 앞에 수식어를 또 붙여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을 도해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해사고. 이렇게 화살표, 원, 사각형, 뭐 X, 뭐 하트도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이용을 하시고 언제 이용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떤 미팅을 하러 간다. 뭐 어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실 때 글로서 쭉 나열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여러분들 상담을 받고 이렇게 아니면 뭐 자료를 정리하실 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죠. 그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실 때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화살표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기호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도해 사고를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각관계를 봤을 때 엄청나게 글로 적을 때는 복잡하죠. 그렇지만은 구조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이걸 추천해 주는 이유는 전체 내용을 일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리하실 때 이 기법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기법을 쓰셔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도 쓰시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아이템, 제품들을 명쾌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직접 제작을 하실 때나 아니면 외주 제작을 하실 때나 이용을 하셔가지고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어떤 방법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명제입니다. 샤워기로 세수대야에 물을 받을 때 혹시 집에서 샤워기를 가지고 이러한 세수대에 물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샤워기가 뒤집어져서 물이 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물벼락 맞겠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물벼락을 안 맞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워기를 물을 받고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게 샤워기를 잡고 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당연한 물이 안 튀기 위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엄마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 애를 키우는 영유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애를 키우는 엄마가 있다. 그러면 애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받아야 되겠죠. 세수대야에 물을 받고요. 그러면 이 샤워기를 물을 받고 계속 받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뭐 옷도 챙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용품도 챙겨야 될 거고, 그 다음 애가 또 잘 있나 챙겨야 될 거고, 뭐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이 샤워기로 물을 받을 때 불편한 거고 문제가 있는 거로 인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 많이 있습니다. 샤워기를 잡고 물을 받는 거는 제가 좋은 방법은 아니랬고요. 창의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창의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방법. 바가지 같은 물건으로 누르는 경우 있죠.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바가지 싹 덮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바가지 틈새로 또 튀어나와서 물이 팍 튀죠. 그럼 물병 맞습니다. 그럼 열받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저거는 수건을 덮어놓는 방법입니다. 수건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덮어놓으면 물 안 틉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 생깁니까? 뭐 빨아야 되지 않는 수건, 그리고 마른 수건 물 담그면 또 누구한테 요거도 먹죠. 야단 듣죠.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는 거죠. 있겠습니까? 검색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쇼핑 사이트를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마켓에 가보셔도 아마 이런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조통 위에다가 다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받으시면 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조대에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템이 나왔다는 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창의성은 불편함을 인식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접 사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써보고 문제가 없으면 이거 계속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요 밑에가 우리가 뭐 뚝배기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나중에 접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붙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 발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만약 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넘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러한 어떤 세수대 모양에서는 요 고리가 잘 붙는데 만약에 이 고리 모양이 세수대가 아니라 이런 데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붙겠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제품이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왔던 제품입니다. 샤워기 헤드 홀더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샤워기 헤드를 갖다 넣으시면 물이 옆으로 삐져나오는 거죠. 밑으로도 나오고 옆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다가 세수대에다가 탁 끼워 넣으시고요. 샤워기를 쏙 빠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아이템이 언제 나왔냐면 2014년도 15년도 때 한참 유행했던 온라인상에서 한참 판매가 많이 됐던 제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출원하신 분은 경남 창원 분이시고요. 1인 창조 비즈니스 센터에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국제 특허도 내셨고요. PCT 출원까지 했고 일본 출원까지 해서 제품이 많이 팔렸던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제품이고 두 번째 제품은 아까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세숫대에 물을 받았는데 이 물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죠. 찬물을 받았는지 뜨거운지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품으로서 카멜레온 실리콘 샤워기 홀더를 만들어냅니다. 35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위에는 분홍빛 밑에는 흰색 이렇게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을 만드셨느냐. 첫 번째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거예요. 요거는 아마 특허를 내시면서 이렇게 냈던 걸 제가 카피를 해왔는데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샤워기를 헤드를 요 안에 넣어서 물이 밑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장치를 만들겠다. 그렇게 했겠죠. 이게 바로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스케치를 낸 거죠. 근데 이분은 순수하게 유통만 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제품을 설계하거나 만드는 방법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박사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져서 처음에 디자인된 게 이 모델입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갖다가 프로토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그때 당시 뭐 3D 프린터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제품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겠죠. 어떻습니까? 물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하셔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공학적인 설계입니다. 공학적인 설계라는 거는 뭐냐면, 샤워기 헤드의 크기에 따라서 물의 양에 따라서 샤워기 홀더의 헤드의 크기에 따라서 이 포켓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구멍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고 어떻게, 세수대에 거는가를 고민하는 게 이러한 방법인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아까 미적 디자인과 실제 제품화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급한 나머지 바로 이걸 설계를 바로 맡깁니다. 바로 제작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처음에 모델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에 뭐 이 아이디어를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들어왔었는데 중국산 제품이 일정하게 들어오다가 나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특허가 걸려 있으니까 함부로 제품을 수입해서 팔 수가 없죠. 그게 특허 기술이고요. 아마 특허 과정에서 아마 많이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문제점은 뭡니까? 샤워기로 세수대에 물을 받기 어려운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겠다? 아까 샤워기 헤드 홀더를 만들겠다는 거죠. 요걸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까지는 이해되셨죠? 왼쪽은 문제점, 오른쪽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 자,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만약에 뭐 제가 제안을 받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는 뭘 알고 싶습니까?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겠죠. 그래서 요 위쪽에다가는 이러한 이유를 적는 겁니다. Y라는. 샤워기를 잡고 물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샤워기가 뒤집어져서 물을 튈 수 있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를 요거를 만들겠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또 이거를 만들려고 할 때 그냥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먼저 현재 만들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지를 여기다 왼쪽 옆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샤워기로 자꾸 물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고정해서 물을 받거나 아니면 고령 홀더나 고정 장치를 이용을 하면 되죠.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도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만들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판매할 때 이걸 사세요라고 하겠죠. 왜?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 이죠. 고정하기 쉽고 아까 이게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고정하기 쉽고 물이 튀지 않고 받을 수가 있고 대략적인 물은 온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죠. 그리고 개선 효과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 하실 겁니다. 대부분 다 창업을 하시려면 아이템을 잡아야 될 거고요. 그 아이템의 내용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 계획서, 과제 계획서, 기술 개발 계획서 내용에는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문제점이 뭐고, 그 다음에 뭘 만들 거고, 왜 만들어야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만들고 나면 기대 효과는 어떻다. 이런 내용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셔야 될 내용들이 시제품 제작에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포켓형 구조로 가겠다 이거죠. 포켓형 구조. 아까 보셨죠? 그래서 샤워기 헤드를 쏙 빠뜨릴 수 있는 구조.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설치가 용이하고 물튀김 방지가 되고 다양한 헤드가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포켓형 구조로 갔을 때 포켓 사이즈는 얼마고 고민하셔야 되겠죠. 일반인 사이즈로 가셔야 되겠죠. 어떤 것들은 해바라기처럼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엄청나게 두꺼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모든 어떤 샤워기 헤드를 다 만족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일부는 다 버릴 거냐.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헤드를 가장 보편적인 헤드의 크기로 갈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질을 뭘로 갈 거냐 이거죠. 요거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고무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사용되고 물에 사용되겠죠. 뜨거운 물에도 견뎌야 되고 인체에 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휘어져서 세수대에 붙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리콘 재질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기능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가 물이 찬지 뜨거운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원 난로를 첨가해서 적정한 온도가 몇 도인지 감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을 아까 샤워기 홀더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예, 문제점, 뭘 만들지, 왜 만들지, 현재의 어떤 제품들, 개선의 기대 효과들,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요것들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해 사고를 하는 가장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요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하시면 전체 큰 그림을 보시고 자료를 정리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장에 가셨을 때 그냥 말로써 쭉 모든 내용을 설명해도 되겠지만 이런 자료를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뭐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만드는 사람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존의 제품 내용들도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만들지도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외주하는 업체나 만드는 업체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정리하기도 좋고 서로 상의하기 좋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또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닫이 문을 열어 놓았을 때 갑자기 문이 확 닫히면 그건 어떠냐면 집에서도 열어 놓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맞붕이 쳐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문이 쾅 닫힌다. 예, 문이 쾅 닫히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곳이 유치원이다 이런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이다 이렇게 생겼을 때 갑자기 쿵 소리에 놀랄 수도 있겠죠. 또 영유아 같은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가 뭐 몸이 끼어 있거나 몸이 문 옆에 있거나 아니면 손이 문 옆에 있었다. 근데 문이 콱 닫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안전사고가 나겠죠. 또 우리로서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문을 열기 위해서 가야 되죠. 귀찮죠? 뭐 어찌하면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예, 아마 여러분들 하시고 있을 겁니다. 의자나 물건으로 고정하면 되죠. 낀 거 놓으면 되죠.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의자를 또 치우기도 해야 되고요. 또 보기도 싫고 이렇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 있겠습니까? 예, 당연하게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말발굽이라고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문 틈새를 이렇게 고정해 주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 또 보시면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 틈 사이에 끼우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다 괜찮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생각해본 또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방문에 우리가 요 테이프로도 고정하는 거 있지만 뭐 피스로 고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또 고민인데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피스로 고민도 할 거고요. 숙여서 또 작동하러 발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불편도 하죠. 또 이런 건 또 어떻습니까? 예, 가끔가다 잘 미끌리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옆에 빼놨는데 나중에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요 문틈새에 끼워 넣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미사용 시
요거 같은 경우는 문이 쾅 닫히더라도 틈새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전은 하죠. 그렇지 못했습니까? 미사용 시도 분실이 가능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템이 있느냐 고민했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손이 이렇게 손이 왼쪽으로 가 있을 때는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문틈을 열어놓을 때는 이렇게 손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문이 꽉 닫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회전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옆으로 슬라이딩하는 방식입니다. 요것도 슬라이딩하는 방식이고, 요것도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하고 다른 게 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종류가 좀 많죠. 그 내용을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셨던 거는 요겁니다. 특허를 등록했던 거 요거예요. 손으로 돌릴 수 있는 거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상하부 고정판 탄성 합성 수지로 결합한 손봉으로 해서 2003년에 출원을 합니다. 요거는 실용실안을 받았습니다. 실용실안은 만료가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2013년도에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2013년도에 만료가 되니까 이 기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이게 설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전까지는 이 제품은 팔렸겠죠. 근데 2013년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요런 제품, 요런 유사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요거는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죠. 디자인만 조금씩 바꿔놓은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입니다. 갑자기 문을 닫히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 닫힘 방지 창을 만들겠다 이거죠.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 위에는 어디? 이유는 위쪽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분명히 기존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왼쪽에. 물건을 끼워둘 수도 있고요. 바닥형 끼움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발굽 고정 장치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걸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전 슬라이딩하는 방법을 쓸 거고요. 가볍고 튼튼한 소재, 우레탄 튜브를 쓸 거고 강력한 접착력으로 안 떨어지게 만들겠죠. 요렇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아이디어를 정리하기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거 말고도 현재 상황은 더 많고요. 개선 효과도 더 많고 만드는 방법도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나열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이 시트 한 장만으로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더 채워야 되는지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해사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현재 수준이고요. 오른쪽은 바람직한 수준. 자, 왼쪽은 문제점, 오른쪽은 해결점. 위에는 왜, 그 다음 밑에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 건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왼쪽은 현실, 오른쪽은 이상, 위에는 왜, 밑에는 제안,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저는 이 아이디어 정리법을 시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시제품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시제품 제작법도 무슨 기술 지금 문제점 해결하는 방안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제가 이걸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과제계획법을 작성을 할 때 전체 맥락을 확인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예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죠. 보시면 아마 과제계획서나 창업계획서 모든 걸 보시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문제점, 과제개요, 개발 배경, 연구목표, 기대효과, 개선효과, 그 다음에 개발 방법, 해결 방법, 연구 내용, 아이템 특징, 현재 상황, 개발의 필요성 이 내용이 나오죠.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왼쪽은 뭐겠습니까? 아까 생활성의 문제점. 이게 뭐예요? 문제점, 과제의 개요, 개발 배경이 되는 거고요. 연구 목표는 뭘 만들겠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위에가 왜 만들어져? 어떤 불편함이 있죠. 그게 개발의 필요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왼쪽에 현재 시장의 현황이 되는 거죠. 유사 제품의 현황. 그 다음에 동종 업계, 유사 제품 그런 것들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기대 효과입니다. 그 다음 밑에가 뭐냐? 연구 개발 방법, 해결 방안, 연구 내 아이템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겠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빠진 거는 시장성하고 마케팅이 좀 빠졌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채우셔가지고 시장성과 마케팅은 하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시트 형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아이템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하시거나 제품을 제작하시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실 때 가져가시면 훨씬 의사소통이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작성 방법은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내용도 많고 많은 게 있는데 간략하게 적어주시고요.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가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키워드를 작성을 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적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만 적으셔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효과도 보면 10가지, 20가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3가지 내용 정도로 간단하게 간추리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은 어찌 보면 본격적인 어떤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 방법의 내용은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머릿속에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강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보통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가시면 실제적으로 부분 강의는 너무 잘 돼 있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비어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정보는 얼만큼 있는지, 이런 걸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이디를 좀 더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했던 내용들을 이런 아이디어 정리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쭉 해 나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what과 how에 대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뭘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what과 how를 좀 더 세분화해 나가면서 기술을 보충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작품들을 시제품들을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